자, 18번 시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에다가 소스 코드를 복사를 떠놨고요. 디버깅을 엑셀 창에다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수 자료형 int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배열 이름은 테스트라고 변수 이름을 선언을 했고요. 저장 공간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0번부터 출발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10개의 저장 공간을 만들어 두시면 되고 0, 컴마가 찍혀 있다는 얘기는 모든 배열 공간 10개가 다 0으로 초기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반복문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i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근데 초기 값은 0으로 했죠.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사이클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를 만나게 됐고, 자, 여기서 뭘 하라 그랬냐면 i 플러스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얘가 i 값을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가 끝나면 나중에 증가하는 겁니다.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현재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처리를 해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떤 처리가 있겠죠. 네, 그런 처리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1 증가시키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현재 i 값은 0이죠. 그럼 0이 유지된 상태에서 3과 나누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퍼센트 기호는 모드라는 함수가 원래 있어서 나머지 구하는 연산이에요. 자, 그럼 0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저는 편의상 그냥 모드 함수 쓰겠습니다. 0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 값은 0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걸 비교하라 그랬죠. 0이 0보다 크다. 말도 안 되죠. 조건이 틀렸으니까 당연히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니까 if 함수 안에 거는 수행을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테스트 배열 뭐시 써있는데 이거 처리를 아예 접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틀려서. 그러면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기 전에 1로 증가해야 되겠죠. 왜? i가 플러스였으니까. 나머지 구하는 연산되고 비교까지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i 값 1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자, 그러면 i 값은 1로 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 똑같습니다. i 값 현재 값 유지한 상태에서 1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모드 함수 썼을 때 1에서 3을 나눈 나머지 값은 1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0보다 크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i 값은 1 증가해서 2가 되겠죠. 자, 그럼 조건이 맞았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테스트 구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배열에서 현재 얘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자, 이거 문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지금 코드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적어볼게요. 테스트에 i 플러스 해놓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플러스 i, 얘가 가장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계산 수행. 그러니까 정확히는 덧셈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증가한 값을 왼쪽에 넘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장할 때 잘 봐야 되는 거죠. i 값 인덱스 위치 잘 보셔야 돼요. 네. 왼쪽에 증가한 상태의 인덱스에 접근해서 데이터 저장입니다. 이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i가 먼저 수행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였는데 1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이 3이라는 값을 어디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쪽 배열에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럼 i 값은 3이니까 당연히 테스트의 3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 뭐를 저장한다?
3을 저장한다. 그러니까 얘가 3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저장이 된 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 플러스가 이제 그 뒤에 나왔으니까 증가를 해야겠죠. 그럼 4가 되겠죠. 자, 이 흐름 잘 보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영상 되돌려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I 값은 4고요. 3번지에 3이 저장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처리가 끝났으니까 다음 사이클 또 다시 돌아야겠죠.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역시 4는 10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해서 if 함수를 만났어요. 4가 현재 유지된 상태에서 3을 나누게 되니까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은 모드 함수 써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4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죠. 0보다 크죠? 그럼 조건이 맞네요. 안에 진입을 하기 전에 I 값 증가해야겠죠? 그러니까 5가 되고 그 다음에 안쪽 진입합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동일한 문법이죠. 오른쪽부터 계산해야 돼요. 플러스 I 얘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I가 1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6이 될 것이고 여기가 6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테스트의 6번지 저장 위치에 접근해서 여기다가 6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플러스 진행하니까 I 값은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보면은 역시 7은 10보다 작죠.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만났습니다. 7에다가 3을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7 나누기 3을 한 나머지 값은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0보다 크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진입하기 전에 I 값 8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I 먼저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I가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9가 될 것이고 이 9라는 값을 어디다가 테스트의 9번지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9가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마지막에 처리해 주니까 10으로 I가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범위가 벗어났죠? 네,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자, 밑에 쪽 반복문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I 값을 0으로 초기화했고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돌 때마다 I 값은 1씩 증가합니다. 자,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printf 출력을 만났어요. 자, 여기다 출력을 제가 표시할게요. %d라고 하는 것은 데시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진수 정수 포맷으로 찍어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찍어야 될 값은 테스트의 0번지니까 여기 0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이제는 1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또 출력문을 만나게 됩니다. 테스트의 1번지 데이터 0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2가 됐습니다. 자,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출력문 만나서 이번에는 2번지 데이터 0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3이 됐습니다. 10보다 작으니까 조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출력 테스트의 3번지 데이터 그러니까 3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I가 1 증가해서 4가 됐습니다. 10은 4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의 4번지 데이터 0을 출력하게 되겠죠.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5가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테스트의 5번지 데이터 0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6이 됐습니다. 10은 6, 당연히 6은 10보다 작죠.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테스트의 6번지 데이터 그러면 여기 6을 찍게 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7이 됐습니다. 10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7번지 데이터 0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가 8로 증가했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테스트의 8번지 데이터 0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9가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테스트의 9번지 데이터 9를 출력하게 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10이 됐습니다. 조건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틀렸으니까 반복문 탈출해서 리턴 제로 만나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출력값은 000, 3, 006, 009가 나오게 되겠죠. 자,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F5에서 이렇게 실행을 눌러보면, 자, 출력값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003, 006, 009.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i와 이 i 플러스에 대한 이 연산자, 예,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게 지엽적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예, 이 낚시성에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꼭 꼼꼼하게 하셔서 다음 회차 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보면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네, 복원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 28번도 뭐 복원이 제대로 안 된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더라 라고 온라인상에 그냥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복원이 된 거라서 이걸로 그냥 디버깅을 한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도 정확하게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분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세하게 복원이 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는데 정확하게 복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분석이 불가하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 4회차 거 정보처리 기능사 복원 문제는 분석을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